불가구약은 몬인의 작품에서 유래한 성어로 시경대하 판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나라 려왕이 즉위한 후 백성과 노예에 대한 착취와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재물과 이익을 탐하여 산림과 하천을 독점하고 백성들이 사냥하거나 땔감을 구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보내 백성들의 언행을 감시하게 하여 누구든 자신을 비방하면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주나라 왕조의 통치는 갈수록 불안정해졌습니다. 주나라 왕조의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라를 걱정하던 신하들은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충신이었던 늙은 신하 범백은 주 려왕에게 포악한 정치를 그만두고 덕으로 다스려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극력으로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주 려왕은 듣지 않았고 일부 권신들 또한 범백을 조롱하며 그가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늙은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범백은 매우 분개하여 붓을 들어 장시 한 편을 써내려가며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시는 매우 길었는데 그중 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이 지금 위험을 떨치며 재앙을 내리려 하니 일이 맹목적으로 즐거워하만 말라. 나 늙은이는 진심을 다하지만 젊은 그대들은 교만하기만 하구나. 내가 간언하는 것은 늙어 망령든 소리가 아니거늘 그대들은 도리어 이를 비웃고 희롱하는구나. 그대들의 기세가 불길처럼 치성하니 실로 병이 위중하여 약으로도 구할 수 없는 불가구약의 지경이로다. 이 시의 내용은 주 려왕과 권신들에게 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재앙이 닥치기 전에 힘써 막아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근심이 쌓이고 쌓이면 마치 위중한 병처럼 더는 치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과연 범백의 예상대로 기원전 842년에 국인 폭동이 일어나 평민과 노예들이 무기를 들고 왕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주려왕은 황급히 도망쳐서 다시는 수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서주는 날마다 쇠락하여 사분오열되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훗날 주평왕은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라급으로 옮겨 동주 왕조를 세웠습니다. 동주 왕조의 군주는 더 이상 전국을 통제할 힘이 없었고 이에 각지의 제후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 천하는 온통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주 려왕은 재위 기간에 간신들을 중용하여 주공, 소공, 범백 등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고 잔혹한 전매 정책을 시행하여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삶이 도탄에 빠지자 결국 백성들은 힘을 모아 봉기하여 왕궁으로 쳐들어가 려왕을 죽이려 했으니 이를 역사에서는 국인 폭동이라 부릅니다. 주 려왕의 비참한 최후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죄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 정의와 선함을 완전히 무시하고 악행과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불가구약은 하나의 극단이며 구제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이든 극단에 이르면 위험이 따릅니다. 극단이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나아갈 공간이 매우 좁으니 그 끝 또한 멀지 않은 것입니다. 불, 아닐 불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할 수 없다는 뜻의 부정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가, 오를 가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가능을 나타냅니다. 구, 구원할 구은 구원하다, 구제하다,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약, 약은 약을 의미합니다. 이 불가구약이라는 말이 그냥 구제불능이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게 고대 중국의 어떤 시 한 구절에서 출발해서요. 특정 역사적 비극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교훈을 던지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된 거죠.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아, 그렇군요. 이 성어, 그럼 그 뿌리가 어딘가요? 자료를 보니까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라고 하는 시경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 시경대야판이라는 시에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경 중에서도 대야편은 주로 이제 서주왕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가의 흥망,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판이라는 시는 당시 충신이었던 범백이라는 인물이 폭정을 일삼던 주료 왕에게 간언하기 위해서 쓴 일종의 풍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간시요? 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동료에게 충고하는 그런 형식을 빌렸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그 시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지금 시행하는 그 가혹한 정치, 그 폭정이 너무 맹렬한 불길 같아서 이 나라가 이미 병이 너무 깊어져서 어떤 약으로도 구할 수 없는 지경, 즉 불가구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 아, 불길 같더니 굉장히 강렬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불가구약은 원래는 이제 의학적인 비유죠. 병이 너무 심해서 약이 소용없다 이런 뜻인데 시인은 그 폭정을 병을 막 악화시키는 불길에 비유하고 자신의 충고나 간언을 바로 약에 비유한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태가 안 좋다, 병이 깊다, 이걸 넘어서 그 치료제인 약, 즉 충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처음부터 담겨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약을 거부하는 태도, 그게 핵심인 거죠. 아하, 이 지점이 나중에 나올 그 주려왕 이야기랑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그 시가 경고했던 인물, 주려왕,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지적까지 받았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기록들을 보면요. 이 주려왕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탐욕스러웠다고 해요. 이익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난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극단적인 정책들을 폈습니다. 극단적인 정책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전리 정책인데요. 이건 뭐냐면 산림이나 하천 같은 자연자원을 전부 왕실 소유로 독점해버린 거예요. 이거니까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귀족들까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이야, 이건 뭐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네, 엄청났죠. 그런데 주려왕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 위나라에서 무당까지 불러와서 수도 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나 감시하게 하고 왕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냥 즉시 처형해버렸다고 합니다. 헉, 무당까지 동원해서요? 세상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길에서 서로 만나도 감히 입을 뻥끗 못하고 그냥 눈짓만 주고받는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이걸 사자성어로 도로이목이라고 하죠. 도로 이목, 길에서 눈짓만으로 대화한다. 와,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군요. 아니, 비판을 이렇게까지 틀어막으려고 했다니. 그러면 충신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간언 같은 건 없었나요? 그 유명한 경고도 있었다면서요?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냇물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네, 있었습니다. 소목공 같은 충신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간언을 했죠. 하지만 주려왕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죠.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결국 기원전 841년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수도의 백성들, 여기서 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궁을 습격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국인 폭동입니다. 아, 국인 폭동. 그래서 왕은요? 왕은 결국 수도에서 도망쳐서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 시에서 경고했던 그대로 파국을 맞이한 거네요. 그 쓴 약이었던 충고를 끝까지 거부한 대가가 정말 너무나 컸군요. 이러니까 불가구약이라는 말이 그냥 상태가 나쁘다는 걸 넘어서는 어떤 역사적인 무게감을 갖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주려왕의 비극적인 사례 때문에 불가구약은 훨씬 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게 됐고요. 이후에는 꼭 특정 정치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게 됩니다. 원래 뜻인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사람이나 어떤 사물, 사상 같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된 거죠. 표현은 조금씩 달라져도 그 핵심 의미, 그러니까 어떤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나 개입이 더 이상 소용없는 그런 최종적인 상태라는 점은 계속 유지된 거죠. 듣고 보니 현대에도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정말 불가구약의 악인이다 라든지 상황이 불가구약의 지경에 이르렀다처럼요. 뭐랄까 개선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의 최종 선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어와 주료왕의 이야기를 단순히 오만하면 망한다는 교훈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조금 더 깊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극필반, 그러니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어떤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더 깊은 함이라면요? 네, 저는 이게 어떤 시스템, 특히 정치 시스템이 스스로를 교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 그 피드백 메커니즘의 실패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피드백 메커니즘의 실패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죠? 주료왕의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실패했다는 건가요? 자, 건강한 시스템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이 존재하겠죠. 그게 바로 약입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의 비판, 신하들의 간언, 오늘날로 치면 여론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주료왕의 지방 정책은 뭐였나요? 스스로 이 피드백이 들어오는 통로, 그 신경을 끊어버리는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 듣기 싫은 소리, 즉 비판이라는 쓴 약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판을 막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환경,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에코챔버를 스스로 만든 셈이죠. 정보 통로가 막히니까 현실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커지고 결국 안에서 골마 터진 압력이 댐을 무너뜨리듯 폭발한 것이 바로 국인 폭동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불가구약의 진짜 철학적인 의미는 단순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 즉 외부의 충고나 비판을 거부하고 자기 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 오만한 태도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불가구약이라는 성어를 가지고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시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끔찍한 역사적 비극을 거쳐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 성어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게 정말 단순한 네 글자가 아니라 권력의 오만함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파국적인 결과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약, 즉 비판과 충고를 거부하는 바로 그 태도에서 비롯된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불가구약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이 경고가 오늘날 여러분이 속한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혹은 어쩌면 개인적인 상황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쓴 약, 그게 조언이든 비판이든 혹은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이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태도가 무언가를 정말로 불가구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